안녕하세요. 퍼스널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원입니다. 최 대표님, 네. 오늘 비가 오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비 좋아하세요? 네.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요. 픽셀과 맞춤 타겟에 있어서 광고에 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갖다 나누어 봤잖아요. 오늘은 온라인 광고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최 교수님, 광고 전반, 네. 특히 온라인 광고는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리고 온라인 광고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것을 좀 이야기해 네. 주시죠. 네. 예. 그동안 저희가 픽셀하고 맞춤 타겟 이쪽 얘기를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게 그 페이스북 쪽으로 네. 좀 이렇게 경도됐다 할까? 이제 치우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차피 광고 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광고라는 걸 우리가 접근할 때 네. 어떤 그 틀, 어떤 그 전체 그림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은지 네.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고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광고가 도대체 어떤 종류들이 있고 네. 어떤 목적으로 무슨 용도로 쓸 때 어떤 광고 상품을 쓰면 그나마 좀 적은 돈으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적은 돈으로 좋은 효과,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예, 이제 그거를 한 두 회 정도 이렇게 서로 나눠서 네. 얘기를 했으면 싶거든요. 벌써 몇 회죠? 벌써 7회차죠. 예. 이번이 좀 7회차니까 그러네요. 뭐 7회차, 8회차 그 얘기를 좀 더 함께 나눠봤으면 싶고요. 네. 그 광고 실제로 좀 우리 그 민서님도 좀 하세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수강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예. 대부분 좀 소상공인 분들. 네. 광고비를 보통 어느 정도나 쓰세요? 좀 보시면. 난 소상공인들에서 그렇게 많이 못 써요. 그냥 한 하루에 1, 200? 그렇게까지 못 써요. 그것도 못 쓰죠? 예. 실제로 지금 네이버 쪽에 광고를 내는 게 가장 그 일반적으로 하는 지금 광고 형태들이니까, 네. 확인해서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이버 쪽에 1년 광고 그 수주액이라고 그래야죠. 네. 전국에 한 3,000개가 넘는 일간신문과, 그 다음에 우리 그 공중파 3사라고 그러죠. KBS, MBC, SBS. 네. 이쪽에 광고 수주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네이버 하나가 갖는 광고 수주액이 더 큽니다. 그렇죠. 거의 뭐 2조 9천억? 3조? 그 정도를 지금 거머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전혀 반대였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그 네이버 광고의 상당한 정도의 그 포션이 그 검색 광고죠, 사실은. 검색 광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찾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고 할 때 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검색하는 행위거든요. 검색이죠. 네. 그리고 뭔가를 검색한다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네. 하겠죠. 필요 없는데 굳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가면서 검색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검색을 했을 때 그 결과 화면이라고 그러죠. 그 네. 결과 화면 첫 페이지, 그것도 상단에 노출돼요.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링크가 노출만 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잠재 고객을 우리 쪽으로 붙들어 오는 데는 가장 좋은 수단이죠. 그렇게만 되면요, 뭐 최고죠. 더욱이나 그거는 이미 검색이라는 행동을 한 니즈가 예.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낸 행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연결된 어떤 그 유입자들은 네. 상대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거나 구입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할 가능성이 일반 다른 우리 배너 광고 같은 거, 네. 뭐 링크 광고 같은 거 우연히 보고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차원이 훨씬 더 세죠. 네, 그렇죠. 보통 이게 뭐 3배냐 4배냐 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몇 배 이상? 10배는 더 세요. 10배. 네. 가장 유망한 그렇죠. 고객이죠. 필요 없는데 검색을 하고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일반 다른 디스플레이 광고, 배너 광고에 비해서 검색 광고의 어떤 이 전환 비율은 구매 전환. 훨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가 여전히 파워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광고하고 네이버 광고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네이버 광고는 특히 검색 광고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살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일반 디스플레이 광고는 자기가 그냥 어떻게 해요? 친구들 소식 혹은 지인들 소식 들어보려고 하다 보니 우연히 그냥 내 눈에 띈 거고
그게 나랑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니까 네. 한 번쯤 더 자세히 눌러보는 정도지. 네. 지금 당장 살 목적이나 당장 이게 필요해서 들어오는 광고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 관심사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유입에는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즉각적으로 전환까지 가기에는 쉽진 않아 보인다. 그러면 네이버 광고랑 페이스북 광고의 전략은 완전히 틀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광고는 절대로 혼자 하는 원맨 쇼가 아니다. 네, 그렇죠. 그냥 제가 일종의 축구에 같은 비유를 잠깐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수비 영역에서 우리 공, 그러니까 상대방이 몰고 오든 공이든 무슨 공이든 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손님들을 공을 일단 캐치해서 네. 상대방 지향으로 토스를 해서 넘겨주면 거기서 이제 드리블해서 최종 공격수 골문 앞에 골 게터가 네. 골을 넣는 그런 어떤 협업 구조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페이스북 광고나 다른 배너 광고를 통해서 우연히 한번 들어가 봤다 하더라도 예. 거기서 한번 이제 접한 상품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로. 정작 이제 진짜 필요할 때는 어렴풋이 그 상품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이버로 다시 또 뒤져보면서 뒤져본 다음에 결국 사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광고를 아무리 열심히 해놔도 유입을 중심으로 했던 광고에서 전환 성과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검색 광고를 통해서 링크가 연결됐던 쪽에서 실제로 전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광고주분들이 그걸 보고 착각을 하시는 게 뭐야? 페이스북에 돈 주고 기껏 광고했는데 여기서는 전환 나오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네이버에서는 여전히 나와. 그럼 페이스북 광고 빼. 이건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제 오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 두 가지가 협업을 해서 작동을 해주는 건데, 그 직접 전환 결과만 보고서 이게 약하다는 이유를 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광고의 어떤 그 상을 큰 그림에서 보시려면, 광고는 크게 보면 이게 디스플레이 광고, 네. 그러니까 배너라든가 링크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아까 얘기했죠. 검색 결과로 나오는 거 아닌 네. 그런 그 광고와 네. 그다음에 아까 검색 광고. 네이버가 됐든 뭐 구글도 검색 광고가 있으니까요. 네. 검색의 결과로 그 결과 리스트 중에 링크 중에 하나가 박혀서 우리 쪽 넘겨오게 하는 그 검색 광고가 있다. 네. 보통 이걸 이제 서치 헤드라고 그래서 네. 보통 SA라고 그럽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보통 그 약자를 써서 DA라고 그러고요. 네. 그래서 DA와 SA가 있는데 SA 쪽이 훨씬 그 전환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전환 가능성이 높으면 단가도 높아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전환 광고를 기축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한 번 그 우리 쪽으로 유입시키는 그 비용, 네. 보통 이걸 이제 CPC라고 그러죠. CPC요. 코스트 퍼 클릭. 그러니까 한 번 클릭을 일으키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냐. 보통 그래서 이제 CPC가 비싸다 싸다 네, 라고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경우는 구매 가능성과 어떤 이런 그 의욕을 갖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유입해 오는데 도대체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를 예. 보통 이제 CPC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서 전환이 일어나면 진짜 이제 왔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전환이 일어나면 그 전환당,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어나는 그 비용 대비 얼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보통 그걸 CPA라고도 하고요. 혹은 뭐 이제 그거가 발생하는 비율을 CR, 컨버전 레이트, 전환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CPA라고 하면 액션,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그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본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크게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채널별로 매체별로 더 장점이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매체를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 아이템에 그 맞도록 뭐 포트폴리오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배분을 한다든가 뭐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확보되면 검색 광고나 뭐 이쪽으로 넘어간다든가 두 개를 적절하게 상호 배합을 시킨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죠. 들어보니까요, 광고는 크게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로 나뉘죠. 그렇죠. 그런데 모바일 사용이 일상화되면서요,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광고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유튜브 쪽에 압도적인 지금 사용 시간 증가로 나타나고 있죠, 실제. 그렇죠. 그럼 검색 광고는 어떨 때 쓰이고 디스플레이 광고는 어떤 때 쓰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두 가지 광고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면은 검색 광고의 그 전환율이 훨씬 좋다면 네. 검색 광고만 하면 되지. 예, 다른 배너 광고 뭐하러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이럴 때는 어떤 그 비유가 좀 적절하냐면요. 네. 우리 그 빙산 아시죠? 빙산. 네. 빙산 그 물속에 그 잠겨 있는 부분하고 수면 위로 떠 있는 부분 있죠. 네. 수면 위로 떠 있는 게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10%고 90%? 예. 그쵸? 실제로 그래요. 예. 물의 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게 고체가 액체가 이렇게 있을 때 밑으로 잠겨 있는 부분이 거의 90%거든요. 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매일같이 그 물건을 사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저 물건이 나한테 필요한데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니즈, 그 이게 요구 수요는 항상 물 아래 네, 그렇죠. 잠겨 있는 90%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여름 휴가를 떠나야 되겠는데 뭐 샌달이 필요해. 예. 아니면 무슨 뭐 캠핑용구가 필요해. 그러면 비로소 그 시점이 됐을 때 이거 어떤 캠핑용구가 나한테 필요하지? 어떤 샌들이 나한테 좀 어울릴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물 아래에 가려져 있던, 수면 아래에 묻혀져 있던 이 니즈가 네. 요 위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10%입니다. 그게 10%. 그때 올라올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검색이에요. 무슨 그때. 얘기냐면 우리가 검색 광고에다만 만약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 링크를 노출을 해놓으면 네. 90% 잠겨있던 니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90%의 잠재자가 니즈가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게 검색 광고인데 그러면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노출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작심을 하는 건 네. 꼭 검색할 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평소에도 얼마든지 이거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숨어있는 니즈를 당장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시점에라도 네. 예, 계속 정보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 막상 딱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지난번에 어디서 봐놨던 그 캠핑용품 뭐 있었는데 그때 샌들 뭐 하나 내가 봐놓은 거 있었는데 그 잠재 의식 속에 있었던 그 기억을 갖고 있어야지 올라올 때 우리 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90% 물에 잠겨있는 영역도 광고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래서 이건 결국은 디스플레이 광고가 잡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검색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만 올인을 하게 되면 사실상 아직은 살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으나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고 있는 90%의 어떤 잠재 고객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검색 광고를 적절하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온라인 광고나 오프라인이나 똑같아요. 그럼요. 평소에 안 알려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 때 됐는데 갑자기 내가 나타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광고는 동일하네요. 예. 보통 사람들이요, CPC가 얼마 나왔는가 잘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잘한 건가 못한 건가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네. CTR, CPC, CPM은 어떻게 다르고 네. 그 개념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그 대행사한테 뭐 광고를 맡기거나 뭐 다른 그 나름대로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잘한다는 분들한테 이렇게 네. 코치를 혹은 뭐 자문을 요구하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그 뭐죠 단위들 표현들이 예. 그 CPC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CTR. CTR 얼마 나왔는데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CPC에 대해서는 잠깐 전에 설명드렸듯이 한 번 그 클릭을 일으키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였냐. 네. 이게 그 코스트 퍼 클릭이라는 이제 개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까 이제 이건 주로 이제 그 클릭 광고. 네. 예, 그 아까 검색 광고의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클릭 광고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그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사실 CPM이에요. CPM. 예. CPM은 코스트 퍼 밀리. 그 밀리는 우리 로마자로 천. 예, 천을 약자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0번 노출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얼마냐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보여주는 광고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클릭하고 온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검색하고 온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배너가 됐든 뭐 링크 뭐 텍스트가 됐든 사람들 노출하는 횟수가 일단 전제가 돼야지 거기에서 클릭을 할까 말까 하는 거니까. 네. 일단 노출을 몇 번 해줄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네. 원래 CPM은 연원이 우리 TV CF 광고 있잖아요. 네. TV CF에다가 광고를 때리고 나면 텔레비전 수상기로 날아가잖아요. 네. 그럼 이걸 도대체 몇 명이 봤는지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뭐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면 네. 그 중에서 그 한 가구당 시청자가 평균 몇 명일 것이다. 네. 따라서 이 방송 그 시청자가 전체 몇 프로 뭐냐 시청률이 몇 프로가 나왔으니 네. 몇 가구가 이걸 시청했을 걸로 보고 네. 그거에다 곱하기 평균 가구 수당 그 인원을 곱하면 몇 명 정도가 네. 이걸 이 광고를 봤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1000명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원래는 CF 광고의 그 정산 단위였어요. 네. CPM이. 네. 근데 그게 가장 유사한 게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우리한테 노출시켰을 때 네. 그게 이제 TV 화면하고 가장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CF TV 광고가 인터넷망을 타고 우리가 보는 PC 모니터로 그 노출되는 어떤 횟수 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광고의 단가를 계산하기 시작한 게 CPM이에요. 아. 예. 대신 TV로 쏴진 광고야 그 텔레비전 수상기로 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대충 추정을 하는 거죠. 시청률에 따라서 몇 명 정도한테 보였을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 인터넷은 다르잖아요. 예. 제가 여태까지 우리가 가능하죠. 추적 픽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했듯이 네. 누군가 브라우저가 짠 하고 열려가지고 우리 광고가 노출되면 그걸 다 추적해서 추적하죠. 예, 횟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쪽 CPM은 훨씬 더 정확하죠. 정밀하게 측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광고는 지금도 대체적으로 그 CPM이라는 단위로 측정이 되고요. 네. 그래서 1000번 내 광고가 1000번 노출되는 데 따른 비용이 얼마입니다라고 지금 네. 측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그 CTR은 뭐냐면 CTR. 예, 조금 이건 그 세 글자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컨버전 클릭 스루 레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환 개념이라기보다는 클릭을 발생시킨 비율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클릭을 예. 발생시키는 그렇죠. 아까 비율이요? CPM이 1000번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1000번 보여줬을 때 혹은 뭐 아니면 그걸 100명한테 보여줬을 때 도대체 그 몇 명이나 클릭하냐. 네.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클릭률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걸 약자로 클릭 스루 레이트 해서 CTR이라고 부릅니다. 클릭한. 그래서 광고의 어떤 성과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그 네. 세 가지 지표를 뭐 우리가 좀 거론해봐라. 그러면 CPC 네. 혹은 그거의 어떤 그 노출 베이스로 CPM 예, 그거에 따른 그래서 그렇게 보여줬는데 예, 몇 명이나 그걸 클릭했는데 CTR. 라고 하는 게 CTR 이런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개는 어려운 표현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조건 알고 나면 간단한 개념이고요. 예. 알아놓으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예. 예. 자, 근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쇼핑몰을 새로 개설했다면 네이버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페이스북 광고 혹은 구글 광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많이 하는 예. 질문인데요. 그 이제 앞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제 힌트는 사실 그 노출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보세요. 페이스북이 갖는 그 매체의 가장 좋은 장점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로그인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실명으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죠. 누가 뭐를 했는지를 추적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뭐 페이지에 가서 좋아요를 하고 어떤 상품을 뒤져보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죠. 예, 잡힐 수가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 사람의 니즈를 관심사를 파악하는데 매우 훌륭한 툴입니다. 그렇죠. 뭐 엄격한 통계는 없지만 구글이 나름대로 이런 추적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예, 구글의 어떤 이게 추적 정보의 정확성 대비 페이스북의 이 추적 정보의 정확성이 네. 최소한 두세 배 이상은 된다라고 두세 배나요? 보거든요. 예. 그건 뭐 예, 강력하네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의 어떤 유실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추적을 하다가 끊겨버리는 비율,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그 정도 이상 난다고 좀 보고요. 네.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실명 베이스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아이디 하나 만들고 아이디에 예명 같은 거 넣어서 뭐 어디에 뭐 푸른 하늘에 누구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네이버도 뭐 이메일을 내가 써야 된다든가 네. 뭐 혹은 뭐 다른 그 무슨 칼렌더를 쓴다든가 설문지를 쓴다든가 네이버가 로그인을 요구하면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걸 쓰는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개인 프로필 정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실명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이버나 어떤 구글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의 프로필 정보는 사실상 그 페이스북에 비하면 훨씬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의 정확한 어떤 그 성향 정보나 관심사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네.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그 사람이 관심이 살 것만을 갖다가 광고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의 그 광고는 다 검색 광고는 아니니까요. 네. 페이스북 안에 검색 광고 안 하니까. 다 어떤 포스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사이드, PC의 어떤 사이드 섹션의 어떤 노출을 이용하거나 다른 그 관련된 그 지면들, 여기에 이제 뭐 게임이나 이런데 아니면 뉴스페이퍼 같은 데다가 페이스북 광고를 대신에 넣는 그런 방식으로 노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노출해서 눈에 띄었을 때 관심이 있으니까 클릭할 거예요. 그렇죠. 관심 있는 곡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의 지금 글로벌 평균 클릭률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CTR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돼요?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하는 구글의 그 배너 광고들,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 하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의 평균 클릭률이 아직 0.5%가 안 됩니다. 0.5? 0.4에서 한 0.45, 뭐 이 정도예요. 그럼 페이스북은 그보다 한 높을 테니까. 어느 정도? 3배 정도? 페이스북이 제가 작년이 아니죠. 지난 분기, 지난 1분기, 1분기 데이터 봤더니 1.8%까지 나와요. 1.8%? 그러니까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가 글로벌 평균으로 0.5가 안 되는 데 비해서 페이스북이 1.8%가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4배죠. 4배네요. 4416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사에 대한 타겟팅이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러네요. 사람들이 어떤 그 광고가 내 눈에 갑자기 띄었는데 이거 뭐 원래 나하고 관심 없는 거면 그걸 뭐 하러 굳이 클릭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클릭률이 낮은 거거든요. 배너 광고들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1.8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100명한테 보여주면 2명은 클릭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자, 우리 사이트에서 뭔가 새로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혹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광고를 지금 채널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내가 데이터를 못 갖고 있을 때는 뭐죠? 랜덤하게 뭐 누구에게나 이렇게 뿌려 받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한테나 뿌리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길거리 가가지고 우리 그 홍보용 전단지를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하루 종일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30대 여성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지금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아무한테나 뿌리고 다니면 의미 없죠. 아르바이트 비용은 아르바이트 비용도 들고 전단 찍은 전단 그 인쇄비는 인쇄비도 들고 낭비될 거 아니야. 30대 여성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 찌라시가 날아가는 순간 다 헛돈인 거죠, 사실은. 왜? 다 보하고 자기랑 관심 없으면 그냥 10m도 안 가서 쓰레기통 버리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광고를 받아볼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페이스북은 저 사람이 30대 여자인지 아닌지 안다고요. 알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페이스북한테 광고를 뿌리라고 할 때는, 이거 30대 여성용 다이어트 광고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갖다 뿌려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 위주로 페이스북 뿌려주면 클릭률은 당연히 높아지죠. 뿌린 거 대비, 도달된 숫자 대비 클릭률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 광고에서 쉽게 우리 어떤 상품이나 우리의 어떤 브랜드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초기에 이런 우리의 관심 있을 법한 사람들을 좀 중심으로 끌고 오는 용도로는 페이스북이 훨씬 좋다. 강한 어떤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페이스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효과가 뭐 없다든가 아니면 이건 그것보다는 더 한 번이라든지 우리 사이트, 우리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짜 이거 좀 자세한 내용을 우리 쪽에 가서 들어봐 라고 하려면 이제 유입을 진짜 시켜야 되잖아요. 유입을 시키려고 할 때는 그 다른 이제 뭐 검색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스북도 그냥 꼭 클릭만 유입하는 광고가 있는 게 아니라 트래픽 광고라고 해가지고 한 번 뭐 우리 쪽에 이렇게 맞춤 타겟으로 좀 잡힌 사람들, 한 번 우리 쪽에 어떤 클릭하고 들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쭉 묶어가지고 다시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때라면 오히려 이제 뭐 페이스북의 트래픽 광고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덤으로 한번 옆으로 뭐 네이버의 어떤 검색 광고를 뭐 거기다 함께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 가능하죠. 자, 오늘 디스플레이 광고와 검색 광고의 차이를 중심으로 온라인 광고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광고의 효과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어떻게 하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하여튼 다음 시간에 좀 그런 것도 효과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그 페이스북 광고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어떤 단순 유입을 시켜오는 광고와 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트래픽 광고라고 그러죠. 네. 네, 클릭을 유발하는 광고와 또 그게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직접 물건까지 사줘야 하는 거니까요. 구매 전환하는 광고까지 그 단계별로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의 그 광고 상품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하여튼 이번 시간 좀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면 네. 이거를 좀 잊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광고 목표를 세웠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제일 중요하죠. 예. 목표.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신제품이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상품이 어떤 상품이고 이름이 뭔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지 그 알려만 주는 거라도 지금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되면 네. 그 단순히 그러니까 노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굳이 클릭하고 들어오거나 당장 전환을 뭐 이렇게 목표로 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경우라면 굳이 비싼 돈을 줘가면서 네. 비싼 단가를 줘가면서 어려운 그 지면에다가 나를 노출하려고 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실제로 단순 도달 광고비로만 치면요, 지금 페이스북 그 도달비가 글로벌 평균 거의 한 번 그 노출당 비용이 거의 10원 가까이 돼요. 네. CPM 아까이겠죠. 네. 1000번 노출 비용이 거의 우리 돈으로 지금 10,000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네이버 광고들 중에서도 이 배너 광고들은 어떤 지면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거보다 훨씬 쌀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한 번 노출하는 비용이 한 뭐 2.5원, 3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면들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 똑같은 뭐 100원의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 광고비를 갖고 네. 있다면 단순히 도달, 노출만을 원하는 어떤 그런 단계라면 네. 사실 그 예산을 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를 하느니 네이버. 예, 네이버 광고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클릭을 유발. 유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안하지만 네이버 쪽의 그 배너 광고들은 네. 그 구글보다도 클릭률이 더 낮아요. 아, 그래요? 구글보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네이버 그 맨 초기 화면에 있는 그 길쭉한 그 네. 배너 광고 있죠. 예. 타임보드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통 광고 하려면 남들 다 잠자는 시간 아무도 안 보는 시간에 광고 그래도- 내는 비용은 한 150만 원에서 시작하지만 출근 시간 되고 점심 시간 되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아마 한 3천만 원 갈 거예요. 3천만 한 원. 시간 하는데. 1시간. 예,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1시간 광고를 하면 네이버가 예상 그 노출 횟수를 어느 정도로 잡냐면 한 1200만 번 정도 잡습니다. 아니, 그것도 1200만. 어디예요? 그런. 예, 단 1시간의 노출을 통해서 1200만 명한테 노출시켜주겠다는데 돈만 있으면 3천만 원 못 쓸 거 없죠. 그렇죠. 뭐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또 하는 거고. 그 실제로 3천만 원 딱 나누기 1200만 해보세요. 그러면 딱 2.5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노출하는 비용이 2.5원이면 된다는 2.5 얘기예요. 원. 예. 비싸지 않네요.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만약 그 한 번 노출하려면 똑같은 한 번이라도 10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만약 이제 계산. 그런 상황이라면 예, 돈만 있으면 예, 돈이 없을까 문제죠. 네이버한테 하는 게 페이스북에 노출하는 것보다 4배가 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써서 말씀드린 대로 클릭률로 따지면 노출은 되는데 네. 클릭을 안 해요. 안 하죠. 예. 이게 실제로 어떨 때는요, 그 네이버에 노출되는 그 배너 광고의 클릭률은 페이스북과 비교를 하면요, 아까 네. 구글이랑 비교했을 때 한 4-5배 난다고 그랬죠? 네이버랑 비교하면 한 20배까지 차이 나요. 20배나 페이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비싸기로는 페이스북이 4배가 비싸. 네. 근데 클릭률로 치면은 페이스북이 20배가 높아. 네. 이거 계산하면 같은 값의 광고를 해도 페이스북 쪽으로 클릭할 확률이 5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도 네. 페이스북을 선호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초창기에 단순 노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네이버를 쓰는 것도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인데 만약 어떤 형태든 간에 클릭까지 유발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좀 더 그 아이템에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만 골라가지고 네. 관심사에 이미 좀 걸러진 사람들한테만 보내서 실제로 우리 쪽에 들어오게 만드는 네. 클릭을 유발하는 쪽으로 본다면 페이스북이 나쁠 게 없고요. 그러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들어온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정보를 보여주고 또 전환을 얼마나 일으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남는 과제죠.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광고도 그 중에서 뭘 쓸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과제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예. 그래요. 오늘 말씀 참 재밌었고요. 예.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광고의 효과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가 발신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